안녕하세요. 지혜의 동행입니다. 어떤 자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반면 다른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줘야 할 이것을 제대로 주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자녀는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계속 방황하게 되고 결국 부모 역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착하고 의젓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 걸까요?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자식들은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바로 자녀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부모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온전히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럼 자녀가 힘들 때 모른 척하란 말이에요? 하고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와주되 자녀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물고기 자체를 잡아다 주는 걸 반복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매번 새로운 물고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반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는 아이는 부모가 없더라도 스스로 살아남을 방안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 지혜를 실천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 노릇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면서 모른 척하기고 또 하나는 줄 수 있는데 안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이가 훨씬 쉽게 해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부모기에 당연한 마음이죠. 나이가 들어도 언제까지나 내 아이는 그저 어린아이인 것 같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지금 바로 도와주는 것이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평생 품고 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동물들은 냉혹할 정도로 새끼를 독립시키죠. 일단 독립한 개체가 되면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평생 자녀를 품에 안고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가 한 개인으로서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독립시켜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헬리콥터 부모와 잔디깎기 부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헬리콥터 부모는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맴돌며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발벗고 나서며 과잉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디깎기 부모는 잔디깎기 기계로 잔디를 깎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방어막을 치고 자녀가 불편하거나 어렵다고 말하면 당장 달려가서 처리해버리죠. 의도는 당연히 사랑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이 자녀에게 정말로 득이 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로 땅콩 알레르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소수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모든 급식에서 땅콩 성분을 완전히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후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적당히 노출되며 몸이 면역과 내성을 키워야 할 기회를 빼앗긴 셈이죠. 땅콩 알레르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크 쉔과 크리스틴 로버그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졌지만 그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작은 불편함에도 더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계속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 사소한 불편함조차 큰 고통처럼 느끼게 된 거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3가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첫째, 자녀가 직접 해도 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 둘째, 자녀가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어떻게든 해낼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 셋째,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나 체면을 위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이렇게 과잉 보호된 아이들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작은 어려움도 견디기 힘들어하고 삶의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의도적으로 기다려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회사 일, 결혼 생활, 경제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곧바로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죠. 하지만 그 순간 잠깐 멈추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데? 라며 들어주기만 해보세요. 의외로 자녀가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자녀가 직접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비록 부모가 답을 알고 있더라도 바로 나서지 않고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방식으로 자녀는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키우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부모도 바빠야 합니다. 이건 어떨 땐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 문제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사실 부모 자신도 삶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늘 자녀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자녀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어지고 자녀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일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관여하는 거지? 하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죠. 자녀도 부모가 다양한 활동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를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게 됩니다. 또한 바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내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 봉사활동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부모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본 자녀는 안도감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아, 부모님은 나 말고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며 자연스럽게 독립심이 자라나는 거죠. 세 번째, 부모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사실은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아이에게 그냥 그대로 주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인생이 좀 더 편했을 텐데 너만이라도 이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자녀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심지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꿈도 다르죠.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거나 혹은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만회시키고 싶어 아이를 몰아붙이는 건 결코 건강한 양육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쩌면 그 문제는 내가 보기엔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결 방향도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얘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가 아니라 아, 얘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인정해 보는 게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가 다른 사람이듯 문제 해결 방식도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죠. 때로는 자녀가 부모 생각보다 멋진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답니다. 네 번째, 실패 경험을 존중해주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대부분은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성공을 이루어냈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되었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지만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다 막아주면 자녀가 자기 인생에서 실패해본 경험을 쌓지 못합니다. 작은 실패를 통해 복구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모의 울타리에 벗어나고 나서 커다란 벽을 만나면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실패도 겪어야 인생을 배우는 법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사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가 히어로처럼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귀 기울여주고 상황을 함께 살펴봐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주는 일입니다.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널 믿고 응원할게. 그런데 해결책은 너가 직접 고민해보렴.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결국 자녀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해야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속담처럼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는 따로 매뉴얼이 없어 더욱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부모님이 겪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께서 젊은 시절부터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자녀들도 지금까지 무럭무럭 잘 자라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주고 더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게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된 날들을 버텨오셨죠.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먼저 참 고생 많았다 하고 위로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내리사랑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들이 바라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자꾸 도와주면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크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자기 가정 먼저 챙겨야 하는 자식들의 마음도 속상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못하셨던 일들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보세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미안한 마음이 덜하니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른 자녀들을 대표하여 조심스레 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